자, 소설, 수능에서 현대소설 접근법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좀 정리를 좀 해놨고요. 1차 설명을 좀 했고, 일단 소설을 읽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다? 안 읽힌다 라는 거였잖아요. 왜 안 읽힌다? 너무 길어서.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중심으로 읽어서 끊으라고 하는데 인물 동그라미 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소설도 뒷부분을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네, 결말 부분을 먼저 읽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한 내용도 6번째를 먼저 볼 텐데, 문제를 활용하면요, 이 보기에 이 작품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3점짜리 보기죠. 네, 3점짜리 보기에 이 작품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읽든가, 또는 뭐뭐에 대해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에 선택지를 보면 작품 내용에 대한 선택지 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4개는 맞는 거니까 틀린 걸로 하면 그걸 활용해서 이 작품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를 미리 짐작하고 읽으세요. 그 중에서 탁 읽었는데 이 선택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면 문제도 해결하고 작품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반적으로 이제 작품에 대해서 통독해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 작품 자체를 통독해야 되려면 일단 소설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 소설의 요소와 소설의 3요소들이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출제되는 요 6개 요소고요. 이거에 맞게 내용도 어느 정도 좀 자르고 다듬고 하는 거죠. 주로 절정과 결말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6가지 요소 중에서 인물에 대해서 우리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정리하라고 그랬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는 게. 근데 이 주제가 직접 안 써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파악하라고?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반응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인물의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이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은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 차이가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국어 이론, 소설 이론으로 뭐를 배운다?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인데, 결국 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요 인물이 여기 있는데, 인물인데 주인공의 갈등 해결하는 내용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먼저 스타트 출발점으로 본 거죠. 그리고 소설 한 작품, 보통 수능형에서 나오는 소설의 한 작품의 사건이나 갈등은 보통 2개에서 4개 사이가 나옵니다. 끈기 있게 요거를 잘 끊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사건과 사건을 정리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가 인물, 소재, 배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경은 상황의 분위기를 나타내서 우리에게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인물의 반응 또는 심리하고도 관련이 되죠. 인물의 반응이라든가 심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줘요. 때로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복선전 역할도 할 거니까 아주 인상적이거나 특수하게 쓰여진 배경적인 요소는 거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소재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 상징적 의미는 직접 거기에 설명 안 해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문맥적으로 짐작해야 돼요. 우리가 짐작해야 되는 거,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 우리가 통밥으로 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징적 표현, 소재에 대해서 그 의미는 상징적으로 직접 표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글의 흐름상 이게 어떤 역할,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는데, 이조차도 아마 문제 선택지 있을 거예요. 그걸 짐작해야 되고, 그러면 사건을 이제 여기가 또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뭐냐면, 사건이나 갈등을 좀 나눠서 소설을 이제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사건 일에 대해서 인물과 인물, 그 다음에 소재 배경을 복합적으로 봐서 사건 하나로 끊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서 사건 2에서는 인물과 인물, 소재 배경을 통해서 하나를 끊어서 이 2개를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에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이 방향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소설 전체의 또 주제가 된다.
주인공의 갈등 해결도 주제이지만 소설 전체에 어떤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지향점도 주제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주제가 탁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건을 제발 나눠서 다시 연결하세요. 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압축을 해주는 거야. 압축,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일정한 마디 내에서 연결해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건 하나. 또 하나의 그 사건 안에서 연결해서 이 사건 2, 또 사건 3, 사건 4 이렇게 가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공통점을 발견을 해서 여기 이 주제가 이거다. 인물의 갈등 해결이 뭐다. 이걸 딱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건을 나눌 때는 그럼 어떻게 나누냐. 일단 대명사라든가 수식어, 지위, 명칭, 이 별명을 통해서 인물을 먼저 구분해야 돼요. 얘가 누군지를 구분해서 연결해서 잡아야 되죠. 요게 좀 인물을 이름이 나오면 잘 동그라미가 되는데 이제 별칭, 대명사 나오기 시작하면 슬슬 꼬이기 시작하죠. 그때 조심하라. 그때 그 부분부터 내가 잘 연결하고 이게 누구 건지 선으로, 화살표로 또는 옆에 여백에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서술어 중심으로 소설도 읽어주세요. 서술어 중심으로 읽으면 결과를 빨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서술어 중심으로 읽는 것, 다음에 접속어 활용한다. 그 다음에 시간이라든가 장소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끊어라. 그 다음에 대화와 서술로 나눠서 또 사건이라든가 장면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서술어 중심 읽기는 결국은 글 전체로 보자면 결말 부분을, 결말을 먼저 확인하라는 뜻도 됩니다. 그럼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근데 결말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도 잘 모르면 보기를 활용해라.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했던 것처럼 보기를 활용하거나 선택지를 활용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 이것이 소설 공략법의 읽기의 독해의 출발점이에요.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나를 인지시켜주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도 잘 풀릴 겁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